안녕하세요. 통일로 세계로의 임나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통일 유니티비 영상을 EYTV에서 새롭게 구성해 전달해드립니다. 남북의 다양한 이야기와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특별한 만남 현장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고령 탈북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를 직접 살피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계세요. 혼자 지내는 이들을 찾아가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식품회사 영업점. 대형 냉장 저장고에서 신선한 유제품을 꺼내 하나하나 카트에 담습니다. 박선영님은 유제품 배송 업무를 맡아온 25년차 베테랑인데요. 지난해 남북 하나재단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독거 어르신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독거 이제 정부에서는 정책인데 그걸 이제 월수금 3번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가니까 제품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평상시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으셔갖고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일요일 날 못 봤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행 연락을 해서 이제 가서 봤더니 돌아가신 분 한 분 계셨어요. 박선영님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40여 명의 탈북민에게 정기적으로 유제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분 어르신들 건강은 생각하시죠. 이거 드시고 좋아지신 분들은 되게 많아요. 이가 이제 약을 많이 드시니까 이가 많이 편해졌다는 분 많이 계시고 좋아해요. 어르신들 매번 기다리시고. 네, 안녕하세요. 야쿠트 아줌마예요. 네, 안녕하세요. 야쿠트 아줌마 맞습니다. 네. 매일 드시던 거. 네, 감사합니다. 75세 한수림님은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딸이 출가한 뒤 20여 년을 혼자 지내고 있는데요. 요즘에 어디 저 편찮은데 많이 없으세요? 아니 그냥 다리가 아파서 먹었다네. 저희들은 많이 도와주고 또 친절하게 잘 살펴주고 또 길에서 볼 때도 못 본 체하지 않고 항상 어디 아프지 않는가, 잘 계시는가, 아픈 병원에 꼭 가시라고 이렇게 너무 다정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탈북민 10명 중 3명은 혼자 살고 있는데요. 그중 60대 이상의 혼자 사는 고령 탈북민의 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북 하나재단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한 식품회사와 협력해 똑똑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위기 취약 탈북민 1,200여 세대가 지원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유제품을 전달하며 대면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도 제품이 남아있는지를 통해 위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프레시 매니저가 직접 식료품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위기 징후, 고립이라든지 건강 악화라든지 아니면 생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상 징후가 위기 징후가 발견이 되면은 재단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단에서는 위기 사항을 파악한 후 통일부, 그다음에 하나센터, 지자체 등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의료 지원, 생계 지원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 지원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안부를 묻는 작은 인사,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탈북민의 건강 돌봄과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든다는 건 참 따뜻한 일이죠. 그럼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일 소식 전해드리는 통일 나우 시간입니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소식과 함께 2030 세대가 함께하는 청년 평화 미래대화 개최 소식이 있는데요. 선을 넘는 인문학에서는 가상화폐가 통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2025 글로벌 통일 체험을 한 박유진 청년 농부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 같이 느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통일 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전했습니다.
특히 핵심 대북 메시지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남북 간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세계 청년의 날을 계기로 통일부 장관과 2030 세대가 함께하는 청년 평화 미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주인공이자 통일 미래에 펼쳐질 기회의 장을 가장 먼저 맞이할 당사자인 청년 여러분의 평화적 상상력과 용기 있는 실천을 응원한다고 언급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청년 세대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고품격 통일인문학 토크쇼. 통일은 과연 우리의 삶과 어떻게 또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요? 선을 넘는 인문학, 그 첫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이렇게 또 처음 앉은 자리에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주 매우 새로운 컨셉인데. 네, 진짜 우리가 요즘 살면서 맨발 벗고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양말도 좀 신경 쓸 거 그랬네요. 네, 이렇게 만난 것도 처음인데 우리 먼저 자기소개 먼저 좀 해볼까요? 그러면 배우님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반도 전체의 기후변화나 산림 주로 인공위성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부감으로 보는 거잖아요. 신의 약간 영역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네. 전 되게 부럽네요. 저는 지도를 잘 못 봐요. 내비를 켜놓고도 길을 잃어요. 길치여도 그래도 또 잘하시는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뭘 연구하시나요? 아, 그러네요. 예, 저는 통일부 산하의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북중 관계라던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한반도나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쪽으로. 가장 요즘 핫한 아이템이네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 당선되고 나서 이제 좀 공부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께서는 네. 그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런저런 덕에 이제 북한하고도 좀 협력 사업도 해봤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늘 이 환경, 정치, 역사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넘나들면서 얘기를 해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통일이 됐답니다. 아, 진짜예요. 근데 정말 통일된다는 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통일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근데 아마 제가 이 교수님들 두 분이랑 포함을 해서 매일매일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포지션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일 어려운 거는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화석화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단어고,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청년들과 소통할 것인가, 통일이라고 하는 가치 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평화의 가치,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상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가가 요즘 저희 화두이긴 하거든요. 두 분 교수님을 만나뵈서 저는 너무 반가운 게 이제 고조선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 인공지능까지 시간의 확대가 엄청나고요. 공간도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인공위성 밖으로 나가니까 시공간의 극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선을 넘으면서 자유롭게 재밌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눈이 확 돌아갈 겁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하시나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즘 질문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혹시 하시나요? 항상 후회하고 있습니다. 할걸. 사실 심지어는 예전에는 저희가 또 데이터를 다루고 또 이제 컴퓨터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채굴을 할까? 뭐 그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학자로서 조금 더 자중해야겠다. 그러니까 정말 다들 부자 되고 싶은 건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근데 다들 이래요. 할걸. 살걸.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인가 10년쯤에 아마 코인이 시작됐죠. 네. 비트코인이. 그때 라디오로 그걸로 피자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10개인가 20개인가로 피자 한 판을 산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가져와서 사실은 코인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들을 좀 반영시키는 건데, 이 가상화폐는 사실 365일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에피소드들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도 사기를 당하셨어요. 가상화폐로. 사기를 당하고 남은 코인이 얼마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이 나중에 가치가 엄청나게 커져서 사기당한 금액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받았대요. 오, 착한 사기네요? 뭐 진짜 예전 뉴스 보면 커피값을 비트코인으로 계산한 여성분도 있고 미용실 값을 비트코인으로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 머리는 지금으로 하면 얼마짜린 거야? 그래서 가상화폐라고 하는 건 키워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입힌다. 365일 24시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의 일상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 코인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약간 불신이 많더라고요. 이러면서 최근 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코인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11월 달에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가상화폐 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아마 20%의 코인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마 공약인가 보다 했는데,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트럼프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해요. 네. 근데 이 트럼프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들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재산이 한 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게 몇 배로 점프가 될지 그건 예상하기 어렵죠. 또 어떻게 보면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채굴도 하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부탄 같은 경우가 수력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근데 부탄의 왕이 아주 지혜로운 게, 이거 남는 수력 뭐 할 겁니까? 비트코인 채굴합시다 해가지고 채굴을 했는데, 지금 탑5 안에 부탄이 비트코인 보유 국가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역사 과정 속에서 이 화폐가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해오는데 이 거대한 변화 모멘텀에 또 온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보면 뭔가 인간이 교환을 위한 어떤 매개물로서 화폐라는 게 필요했고, 그 신뢰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뭐 금을 달아서 우리가 이제 칙량화폐라고 해가지고 금무게나 뭐 구리무게를 가지고 했다가 그게 불일치하니까 이제 동전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혹시 지폐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지폐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2000년 전에 한나라 그 무제라고, 너무 전쟁을 많이 하니까 전비가 필요한 거예요. 꼭 요즘 같아요. 어디도 위조할 수 없는 그 자기 뒷동산에 상리머리라는 데 있는 하얀 그 사슴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한정본으로 요만한 그 사슴 가죽 싸개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100배 가치를 더해가지고, 실제 바치는 건 요건데 싸는 거를 100배 가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돌았는데, 그게 가죽 지폐 형식의 최초의 시작이에요. 말 그대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주 원활한 경제를 위해서, 어찌 보면 동전이 있다가 지폐가 있다가 플라스틱 카드 머니가 나오고, 이젠 완전히 새로운 가상의,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신비로운 그 화폐 단위로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부채라고 하는 것들이 5경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 5경의 국가 부채를 일종의 국채를 파는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국채를 살 수 있게끔 만들므로 인해서 국가 프로젝트거든요. 국가 재정을 안정하게 하려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2000년 전에 화폐가 네, 처음 나왔을 때랑 방식이에요. 지금 디지털 커런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그 원인은 사실은 국가의 프로젝트로서 국가 재정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똑같다. 이런 거를 환경학자가 볼 때는 반감하실 수도 있겠다. 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이 스테이블 코인들을 사용하게 되면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르거든요. 밝히고 공개하고 기록한다. 근데 비트코인의 컨셉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렇죠. 북한이 이 코인 전쟁에 뛰어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 글로벌 통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남북한 출신 청년 20명이 열흘 동안 독일과 폴란드를 탐방했는데요. 통일 로그인에서 참가자 박유진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강화군 서해체북단 보름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박유진입니다. 이번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진행하게 된 2025 글로벌 통일체험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 조부모님께서 황해도 출신이신데 한 번은 큰아버지께서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시다가 가져오신 개성의 물을 보시고 내 생의 마지막 물이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면 통일이 되어서 북한 땅, 고향 땅에 가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끝내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SNS에서 글로벌 통일체험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 뿌리에 닿아 있는 여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떤 일정들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많은 일정들을 소화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은 브란덴부르크분입니다. 브란덴부르크분은 분단 시절 동서 베를린에 있는 경계인데요. 지금은 평화와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를린 장벽입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곳에 제가 서서 직접 보니 그냥 단순한 돌과 콘크리트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꿈이 짓밟힌 역사의 무게가 제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 역시 전쟁과 분단 그리고 외세 지배에 있었던 역사 때문에 한반도와의 공통점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의 통일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정치적인 과제나 이념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함께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분단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농업은 남북한이 가장 현실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넓은 땅과 많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남한은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씨앗을 심듯 통일의 가능성도 땅에서부터 자라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열기와 따뜻한 마음이 잘 느껴지셨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관심과 참여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은 통일 담담입니다. 남한에 오기까지 말 못한 아픔을 겪은 탈북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한국 사회에 무사히 정착하기까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는 분이죠. 여명학교 조명숙 교장 선생님. 지난 시간에서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네. 류진 씨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한번 가서 수영 강습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언제든 불러주시면 네. 제가 손수급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알아야 돕잖아요. 일반 학교 과정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대안학교 약간 플렉시빌리티가 있어갖고 국어하고 국사만 일반 학교에 50% 이상만 가르치면 다른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짜면 돼요. 네. 여기서 살면서 접하게 된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가서는 또 통일 한국까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적응 교육을 주로 했다면 지금은 중국 출생 아이들이 많아서 한국어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한 12시간을 이렇게 배정을 해요. 그래야지 빨리 느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또 언어 하면 좋은데. 여기가 대안학교잖아요. 이제 네. 인가를 받았는데 네. 그러면은 뭐 학력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서울에서 유일하게 이제 학력 인정을 받은 탈북 청소년 학교고요. 우리나라 교육법이 그 운동장, 그다음 학교 건물이 있어야지 인가를 해줘요. 근데 탈북 청소년 가리키다 보니까 학교가 인가를 못 받으면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행학습도 안 돼 있는데 얘네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시험 쳐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가 인가를 받게 되니까 예, 아이들은 좀 편해졌죠. 그럼 예. 졸업을 하면 네. 어떻게 사회로 나가야 돼요? 보통 어디로 많이 가요? 이 아이들이 북한에서는 배고파 못 살겠고 중국에서는 잡혀갈까 봐 무서워 못 살겠고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는데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혜진 씨도 이제 공부를 저도 오자마자 대학교를 갔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대학을 가요. 근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한테 교육이란 게 어떤 건지 잘 느낌이 없는데 희진 씨 같은 경우는 25살 때 왔고 국가대표 선수까지 했잖아요. 당장 수영 강사만 해도 그러니까 저는 학교 가기 전까지 수영 강사로 일을 했고 아르바이트. 근데 굳이 대학을 갔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뭔가 남한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하는 열정이 막 생겨요. 그리고 저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좀 대한민국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까 해서 좀 약간 경영학과, 그리고 저는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도 많은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딱 보고 돈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학과를 선택을 했고 또 갔는데 정말 멘붕이었어요. 1학년 때는 계속 울고, 분명히 한국어 교수님인데 영어로만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제가 희진 씨를 볼 때마다 야, 저분은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쭉 있어서 미스 코리아 하나 했겠다. 근데 우리 선생님 별명이 미스 코리아래요. 아, 네. 제가 애들한테 억지로 그렇게 부르라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막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웃으면 죄책감 생기고, 왜냐하면 가족들,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족들 생각나고, 한 번 울면 무너질까봐 울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선 자꾸 웃기려고 하고, 또 이제 같이 울고 이래서. 왕관 쓰고 출근하시나요? 드레스 입고. 네. 이런 분들의 따뜻한 그 배려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제 조금씩 정착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제가 예상하기에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못 따라가서. 네네네. 어떤 점을 어려워하나요? 이제 본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가족들한테 연락이 오면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돈 벌어야 되니까. 예, 돈 벌어서 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가끔 이렇게 물난리가 많이 나잖아요, 북한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떠내려갔다 뭐 이러면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도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데, 차마 걔네들한테 계속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공부를 너무 오래 안 해봤잖아요. 한국 애들도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예, 그래서 공부를 너무 오랜 기간, 장기간 이제 교육 공백이 있었던 애들이 다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좀 깜짝 놀랐던 게 탈북 청소년들, 젊은 층에서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생각할 때는 아니 북한에서 너무 먹고 살기 인간적인 그 삶이 어려우니까 그것보다는 남아 사는 게 나을 텐데 왜 자살을 하지? 정서적인 결핍이 인간에게는 그렇게 크구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그 학생의 어머니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갔다가 이렇게 뭐 좀 도와주고 왔는데 북한에서보다 나을 텐데 그게 아닌가 봐요. 탈북하고 한국에 올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방전됐는데 이것을 충전할 시간과 여유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계속 넌 왜 잘 못하니 이런 느낌으로 보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야지만 다른 거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선 더 나으니까 빨리 뭐뭐 해. 물론 계진 씨처럼 정말 특이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바로 와서 이렇게 하는. 연예인 됐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 충전할 시간. 맞아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 뭐 몇 개월 만에 뭐 생계비 자르고 뭐 하면은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여유를 주는 게 오래 갈 수 있다. 부담은 많이 오죠. 그러니까 20대도 그렇습니다만 10대 청소년들한테는 가족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분 참 놀라운 게 남편은 무슨 일 하시는지 아세요? 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탈북민들을 도우면서 이게 우리한테는 같은 민족이지만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탈북 난민이구나. 그래서 난민을 도와달라고 중국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한국은 니네가 6.25 때나 일제시대 때는 다 난민이었는데. 우리 난민이었지. 그렇죠. 근데 난민을 너희들을 한 명도 안 받아주고 우리한테 오히려 난민 받아달라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을 도우려면 명분 있게 여기 와 있는 난민들을 도와야지 그게 명분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남편은 한국에 있는 난민들을, 이제 그땐 난민들이 없었죠. 99년도였으니까. 그래서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돕는 일을 시작했고, 저는 이제 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죠. 부부가 다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사시네요. 부부싸움도 안 하시겠어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건 달라요. 아주 달라요. 제 눈에는 장동건처럼 보였는데 미스코리아 사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절대 제발. 가까이서 많이 지켜보셨으니까 아까 뭐 가족 얘기도 하셨지만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이분들의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한국에 왔는데 내가 이제 제대로 적응 못하는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갈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트릭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사명이 있다. 왜냐하면 먼저 온 미래라고 하고 통일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럼 분단 시대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거는 분단 시대에 가장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야지 그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미리 치유하고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나, 또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나.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의미 조명을 좀 해주면 이 아이들이 그게 힘이 돼서 일어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봐주고 그렇게 격려해주면 이 아이들, 우리 희진 씨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해내더라고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해내는 사람들이다. 예전에는 탈북자들 하면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 우리보다 어려운 존재라고 많이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뭐 쪽방도배 가면 늦게 나오는 거예요. 남한 아이들은 빨리 나오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나오지? 들어가 보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걸 그 할머니한테 주고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눈치를 보니까 얘가 가난한 애인데, 탈북자 애인데 안 받겠다 서로 싸우면서.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은 정말 뭔가 자기 마음에 공감 능력도 있고,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우리도 돈 받았으니까 우리가 도울까 그랬더니 자기 장학금까지 다 내서 5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저희 염영학교에서. 그래서 그거를 튀르키예 대사관에 제가 대사관 높은 사람 나오라고, 이 돈 우리 애들 남한의 어떤 사람들보다 되게 귀하게 모으라고. 그래서 높은 사람이 나와서 받아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신문에도 나고 튀르키예 그 정부에서도 되게 고맙다고 그 어린이날 무슨 방송 촬영을 저희 학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게 이쁜 모습이 안 보여져서 그렇지 남을 도울 때는 진심으로 돕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또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또 도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삶 자체가 너무 감동이고 뭉클한 부분이 참 많고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 그 염영학교가 지금 조금 어려워요. 그 어디 정착을 해야 되고 그게 아이들한테 좀 운동장도 있고 이런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시도했는데 주민들이 탈북 청소년들 학교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나요? 반대를 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있는데 26년 2월에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고 날마다 볼 때마다 선생님 우리 이제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다 해서 풀었으면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가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도 폐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갈 공간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임시적으로 가 있는 곳이 폐교인데 다 이제 폐교가 되면 지역 유지들이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래서 저희들한테까지 순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게 의미 있고 그런 곳이니까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편에 걸쳐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천사 교장 선생님이 천사들을 키우고 계시는구나.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또 저 같은 사람도 꿈을 가지고 대학교 때 저한테 장학금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 멋진 사람이 돼서 제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탈북 청소년들 정말 먼저 온 미래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일 담담은 더 담대하고 담담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통일 담담.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과 생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반 학교 과정과의 차이점, 졸업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조명숙 교장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특집 다큐 코너입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요. 남한 사회에서 안정적 정착을 이룬 키즈카페 한유진 사장님을 만나보시죠. 자본주의 시장에 항상 전쟁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탈북민의 경우 남녀 비율이 여성이 70% 이상 압도적으로 높은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남자들은 대체로 직장이나 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일단 여성들이 먼저 장사의 길에 나섰고 장사의 길에 나서다 보니까 내가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세계도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넓은 세상, 다른 세상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특별한 힘을 만나기도 합니다. 탈북 후 아이들에게 북한에 대해 알려주는
탈북 강사 한유진 대표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북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 김정은. 평양냉면 맛있죠. 평양냉면도 맛있고 함흥에도 냉면이 있어요. 평양냉면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모밀면이고 함흥냉면은 녹마로 만든 감자 전분으로 만든 더 가늘고 쫄깃쫄깃한 야 허리띠를 풀어라 이런. 강의를 하는 날이면 떠오르는 북한에서의 생활. 꿈만 같은 지금 이 순간이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엄마랑도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엄마 진짜 성공했어. 북한에 있었으면 우리가 밖에서 이 차를 보고 있지 여기 들어와 탈 수나 있었을까? 그녀가 도착한 곳은 근처의 한 상가. 여기가 제가 주 생계수단, 주업 키즈카페예요. 아, 키즈카페? 네. 대형 아파트 단지 중심가에 위치한 키즈카페.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며 10년간 경력 단절이 되었던 한유진 대표가 아이들을 위해 선택한 일인데요. 이거 할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 등원을 시키고 내가 출근하니까 하원할 때 내가 얼른 요 밑에서 바로 아기를 받아서 아기 놀고 있고 나 이거 운영하고 있고 그런 아주 좋은 생각이 환상적이잖아요. 어서 오세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음료 있어요. 여기 고르시면 여기 보호자 입장료 4,000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500원에서 2,000원 추가 요금만 더 내시면 돼요. 내 아이가 먹는다는 생각에 제철 과일로 직접 만든 음료도 매출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아이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그녀의 진심은 고스란히 고객의 발길로 이어졌습니다. 평균 일요일에는 2,800 찍었고 토요일도 2,800. 그러니까 토일은 똑같아요. 주말 오전 매출도 안정적인데요. 매장이 139만 1,800원? 139만 1,800원? 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 마저 200만 원 채우셔야겠네요. 200만 원 채울 수 있을까요? 화이팅! 북한에서는 어떤 직장, 공장 다 구경이잖아요. 사장이 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장이 내 이 공장에 이 사업체의 주인이 된다는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태어난 안유진 대표. 북한 체제를 비판했던 집안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엄마 손에 이끌려 16살의 나이에 탈북하게 됐습니다. 불빛 하나 보고 두만강 건너서 모르는 집에 정착해서 진짜 겪어야 될 거 안 겪어야 될 거 다 겪었거든요. 강간하려고 막 그 집에 자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저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막 저희를 피신시켜줬던 그 분이 또 도끼 들고 저희 쫓아와가지고 구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더 단단해진 한유진 대표.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중국 생활도 안정화됐습니다. 하지만 북으로 강제 송환될까 늘 불안했습니다. 저희 엄마랑 저는 그때 당시 순대국밥집을 했거든요. 저희 같은 시골에 있던 어떤 언니가 가사 도우미를 하다가 한국에 갔어요. 갔는데 초록색 여권을 들고 온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던 사람들도 가가지고 저렇게 멋있게 저러고 사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잘 산들 자유가 없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 고민할 것도 없이 13년이라는 중국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국정원 직원분이 선글라스 끼시고 옆에 파일 이렇게 끼시고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 감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13년이라는 그 두만강 건너고 그 13년이라는 어디에 가서도
잘 왔다, 수고했단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평일 오후, 그녀의 삶의 원동력인 자신을 쏙 빼닮은 아들인데요. 오늘 왜 학교 늦게 끝났대? 너 2시 몇 분에 끝나잖아, 항상. 응, 내가 쓰레기통 정도 있거든. 아, 그랬어? 당번이. 당번이었어, 오늘이. 이게 뭔데? 그립톡. 그립톡? 그립톡. 번데기야? 그 번데기 같네. 그 스타일 똥인가? 아니, 크로와상. 크로와상이야. 아들과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밖에 안 한다고? 북한에서 자신은 못했지만 내 아이들에게는 모든 걸 해주고 싶습니다. 한 명은 예술한다 그러고 하나는 운동한다 그러고 버거워요. 제일 버거운 게 이제 경제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 시간적인 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해주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해주고 싶어요. 한유진 대표는 키즈카페 외에도 중국 유통사업도 준비 중인데요. 얼마 전에는 시장 조사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 이거 지금 9가지 색깔인가 되거든요. 1,800개? 제가 그 도라지 전갈을 하는데 추석 때 그 도라지 전갈 포장을 하고 그 놀이개가 들어가요. 보자기 포장에. 네, 그 놀이개가 꽤 비싸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포장비를 줄일까? 잘 살려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보다 더 많고 강하고 그럴 거예요, 저는. 살아가며 조금 약해질 때는 탈북할 당시 절박했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북한에서 양강도 배낭이 쌀 70kg 막 이렇게 메고 다녀요. 이를 악물고 메고 다니잖아요, 진짜. 생계를 위해서. 그런 정신을 거기서 탄탄하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는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메콩강 건너올 때, 두만강 건너올 때 그 정신이면 뭐를 못 하겠냐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고 만든 지금.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싶은 엄마로, 사업을 잘하고 싶은 대표로, 그렇게 오늘도 새로운 희망을 품어봅니다. 사업을 좀 키운 다음에 제조업을 키우고 유통을 하고 이런다면 한쪽은 제조, 한 2~3천 평 땅을 사가지고 여기는 제조, 여기는 유통 창고, 북한에 대한 문화 이런 체험 프로그램도 돌리고 뭐 약간 그런 로망 꿈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된 탈북민을 소개했습니다.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 과정도 알 수 있었는데요. 다음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통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일부와 남북 관련 기관들의 다양한 활동과 현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통일부는 경기도와 함께 경기권 통일플러스 센터를 개관식을 9월 15일 개최했습니다. 경기센터는 총 3층 규모로 평화공간과 책쉼터, 평화통일체험관과 공연장, 그리고 하나시설기관과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권역별로 통일플러스 센터를 설치해 종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동현 통일부 장관은 9월 11일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및 대북 통일정책 관련 한일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 성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이 보다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부는 9월 13일 광복 80년 한반도 평화통일의 의미와 가치를 의제로 경인권 국민대상 합의영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75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을 맞이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통일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동안 탈북 청소년 대상 제2차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스포츠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운동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탈북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운동 체험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더불어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부 통일유니티비 영상을 EYTV에서 새롭게 구성해 전해드립니다.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